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근본계 물리치료 중개학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연부조직과 물렁조직 손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피게 되면 책직부의 손상이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손상 기전에 대해서는 차가 뒤에서 못 막아서 목이 과부핑되었다가 과저침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손상되는 근육을 보게 되면 앞쪽 파트에서는 목피크,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어깨 올린 근육 손상이 되겠고, 최근에 시험 쳤던 것 중에서 측지질 손상에서 손상받는 인대라고 하면 앞세로 인대가 과저침된, 신장대가 손상됐다고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세로 인대까지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또 측지질 손상에서 이제 손상받는 기전에 대해서 또 제가 따온 건데, 이것도 두 번째 모의고사 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또 0단계는 지워버리고 손상 기전은 1, 2, 3단계로 봤을 때 순차적입니다. 신체적인 징후가 없고 겉으로 봤을 때 근육이 먼저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신경이 손상당하게 되겠고, 4단계에서는 이제 뼈가 불러지게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나니까 1, 2, 3, 4 신체적인 징후 없고 근육, 신경, 뼈, 골절 이렇게 외우면 되게 편히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흉곽 탈출 증후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흉곽 탈출 증후군에서는 소라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목갈비랑 그 다음에 중간 목갈비, 그 다음에 빗장뼈 이렇게 이루는 삼각 부위에서 팔신경혈이랑 그 다음에 노동맥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증상 이것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에 뒷부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둥근 어깨, 전방머리 자세, 즉 이거 거북목 자세라고 하죠.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흉곽 탈출 증후군에서는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팔을 위로 올렸을 때 젠장 운동을 하게 되면 팔이 저리게 되겠고, 팔이 저리고 손바닥이 노랗고 어깨가 결린다거나 팔이 약간 좀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흉곽 탈출 증후군에 대해서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갈비, 하나는 작은 가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키워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목갈비 증후군이 있죠. 이 그림이랑 같이 외우시면 편하실 거예요. 여기 앞목갈비 있죠. 키워드는 앞목갈비 근이 짧아지거나 비대해져서 키워드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갈비 빗장 증후군. 갈비 빗장 증후군, 그다음에 여기 빗장뼈랑 1번 갈비뼈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번 갈비뼈 빗장. 이거에 대해서는 작업자, 위에 천장이나 도배업자나 페인트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증후군이 되겠고, 갈비 빗장 증후군이랑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뒤에 나오겠지만 가버림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3번 키워드는 7번 목뼈 가로 돌기, 여기가 되겠죠. 다음 4번 가버림 증후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4번의 모의고사 치면서 2번에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림의 키워드는 작은 가슴을 집어주시고, 유형 또 이거 증상에 보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체적인 특징이 되겠죠. 목이 짧고 키가 작고 두꺼운 근육 갖고 있는 사람 가장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수면에서 보면 이게 목이 근육이 많다 보니까 다 벌어지게 되겠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는 특징을 알려줄게요. 가버림 증후군은 신재경 학생이다. 신재경이라고 외워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검사 방법으로 그냥 이거는 보기에 이게 흉곽 탈출 증후군이다 라고 생각해서 검사 방법 이거 3가지 보지도 말고 이거 딱 3개만 찍으세요. 정답입니다. 정답 안 됐던 적 없죠? 대도송 검사, 헬렌 검사, 홀린 부하 검사 모두 다 팔을 위로 올려서 잼샘했을 때 팔에 통증이 나타났을 경우 다 이게 영성 반응이 나타나면 흉곽 탈출 증후군에서 가버림 증후군입니다. 중재 방법. 아까 어깨 올린근이랑 목갈비근 증후군, 목갈비근, 아래 등세모, 작은 가슴근에 대해서는 뻗침 운동, 즉 신장 운동을 해야 되겠고, 이번에 대해서 해당되는 근육은 다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연부 조직에
대해서는 모두 다 물리적 인자치료와 냉치료하고 그 다음에 텐스, 울트라사운드 그 다음에 1, 2급의 관절 가동법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로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제가 정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충돌 증후군, 임핀지먼트라고 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거기서 손상 기전에 대해서 먼저 근육이 가장 많이 쓰게 되면 부종이 생기게 되죠. 부종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고 출혈이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부위의 섬유화를 통해서 그 부위가 단단해지게 되겠고, 3단계로는 그 부위가 이제 석회화가 되면서 뼈처럼 보이게 뼈 구토기가 형성됩니다. 여기 이 그림. 나중에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3교시에서 나올 법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뽑아서 집어넣어놨습니다. 검사 방법, 이것도 별표 칠게요. 세 가지 방법. 포키스 검사, 니어 충돌 검사, 핀 검사. 검사하는 자세는 모두 다 팔끝 관절을 90도에서 인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모두 다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한 검사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가시위근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0도에서 90도까지는 가시위근이 벌림에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90도에서부터 180도까지는 익스턴 로테이션. 손을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하고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니까 이게 다 가시위근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림이랑 벌림 운동이 가시위근이 손상당하면 돌림, 벌림은 운동 제한 능력이 있고 앞에서 굽힘과 폄에서는 운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부분적 파열에 대해서는 통증만 가볍게 나타난다고 보고 뒤에 완전 파열을 보게 되면 별표 치기 판가 방법 드라밤 테스트 별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벌림이 안 된다고 했는데 능동 벌림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육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는 정상 가능하고 90도에서는 윗팔 윗팔 세갈 이거 세모근이 아니라 이거 중간 어깨 세모근의 중간 섬유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능동적 벌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동결견이라고 하죠. 어깨 관절 올림과 가축 돌림에 제한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1번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S레이를 찍게 되면 정상적인 어깨 관절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관절에서 운동이 일어날 수 없겠고 주로 보시면 저희 어머니인데 가장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호소는 거의 1년 0개월에서부터 2년 정도 지속된다고 보는데 3개월에서 6개월에서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동결기에서는 이제 통증은 점점 줄어들면서 약간 조금이라는 ROM을 가지게 되겠고 해빙기 완전 녹았다고 해서 통증은 감소되고 모든 관절의 운동 범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결견이 나오게 되면 검사 방법은 어플라이 스크래치 검사 정답이 되겠고 이번 월요일날 첫판 시험에서 2번 자세가 나왔죠. 2번 자세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A번의 자세는 여기에 대한 해당 부위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굽힘, 벌림, 바깥 돌림 이게 6번 요거입니다. 편몸 안쪽 돌림 그림이랑 여기 위치 어떤 근육을 묶는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코드만의 통증 없는 범위에서 코드만 진장동이 얼마 전에 답이었죠. 예. 부드러운 견인을 통해서 운동을 한다. 보시게 되면 이거의 레빗인 거, 오버헤드 플릿,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바, 숄더 핀 운동이 되겠고 운동은 통증 없는 범위에서 다각도의 특성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절 가동소는 1급에서 2급 정도 강도를 적용하게 되겠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총 4번의 시험을 쳤는데 4번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밑 상반
조기관절 뭉기는 평근에 대해서 기시점이 되겠습니다. 평근의 힘줄 작용. 그 다음에 검사방법 별표 2개 칠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나요? 고생검사. 손을 바닥에 놓고 가운데 손가락에 검사자가 저항을 주고 환자는 들게 되면, 그래서 통증이 호소하게 되면 테니스 팔꿈증에 대해서 영상 반응입니다. 사회 시험에 이게 머드스로 이게 답이었죠. 검사방. 그다음에 한쪽 팔꿈증. 즉 상과염은 핑근이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은 역호제 검사. 반대로 하면 되겠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휘게 되고 검사자는 여기에 저항을 주게 되면 통증이 호소하게 되면 X 상과염에 대해서 양성 반응입니다. 빠르면 빠르다고 말해주세요. 예. 다음은 척성 분출 질문. 다른 이름으로 가번에 대한 거고, 가번은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가 해부학적 파단백과 여기에 통증이 생긴다.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 평가 방법은 핑클스틴. 다 아시나요, 이 방법? 예. 이것까지 총 3개 체크해 드릴게요. 키워드입니다. 필리포미스 신드롬에 대해서는 여자가 꼬는 자세 되게 많이 하죠. 치마 입고 높은 하이힐 입고 꼬는 자세. 마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방사통이 동등신경에 따라서 다리 밑에까지 방사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리에 대해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사우덱 검사, 그 다음에 클레이 베베그 진, 요것만 별표 2개 칠게요. 다리 위치는 당연히 한쪽 자세를 하게 됐습니다. 가쪽이 신장되어서 다리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게 됩니다. 검사 방법 2개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 관절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다 별표 3개 칠게요. 사회 시험 치면 한 번도 안 나왔던 적 없죠. 십자인대, 앞 십자인대랑 뒤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앞 십자인대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닿는 거니까 저 집함에 대해서 최고로 긴장하게 되겠고, 뒤 십자인대는 앞에서부터 뒤로 하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서 손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대시보드 손상. 만약에 사례형에 대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앞쪽에 대시보드를 박아서 손상을 당했다. 그럼 뒤 십자인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더,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항상 사례형에 대해서 손상 시 뚝소리와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불행 3주증은 다 알고 계시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3개의 동그라미가 있다. 앞 십자인대의 이용, 한쪽 견인대의 이용, 한쪽 반달연골의 이용. 3가지요. 아직까지 못 외웠던 사람 이렇게 간편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 방법, 이것도 별표 3개 칠게요. 시험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검사 방법이 앞당긴 검사, 그다음에 크만 검사. 3번은 잘 안 나왔던 것 같고, 맹머리 검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달연골에 대해서 검사 방법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뒤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뒤로 당긴 검사랑 뒤튀긴 검사가 있겠습니다. 반달연골에 대해서는 무릎 관절에서 손상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다 안쪽이에요. 옆다리 내갈근에서도 보면 근육이 가장 안 키워지는 부위가 안쪽 넓은 부위입니다. 넓은 강근이죠. 네, 가쪽 넓은 강근이 강하기 때문에 손상받는 것도 안쪽이 가장 많이 당하고 근력 회복도 안쪽이 제일 안 돼요. 그래서 또 키워드는 무릎 같은 현상.
단달연골이 손상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5번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왔어요. 막힘. 약간 클릭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하면 잠김 현상. 무릎 단달연골 손상이 되겠습니다. 무릎 단달연골에 대해서 검사 방법은 용머리 검사 방법이 있겠는데, 안쪽 단달연골은 발구스를 적용을 해서 힙 로테이션하고 폄훼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안쪽 단달연골 손상. 앞쪽 단달연골 손상은 바로 스쿼트 다리를 해서 안쪽 돌림했을 때 펴. 인체는 하나가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나머지 검사 방법은 다 반대로 작용하게 돼요. 한쪽 반달연골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일반 힘, 발구스 힘을 적용시키면 한쪽이 아프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쪽은 이렇게 있는데 O자다리를 치면 가쪽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인체랑 보상작용은 다 반대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되겠습니다. 어플라이 신형 검사에서 통증이 나타나면 인대 손상, 감소하게 되면 연골 손상. 이거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쿼팅 검사. 나번은 거기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가번 체크해 주시고 나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쿼트 다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 안쪽에 다 발구스한 상태에서 펴하게 되면 안쪽 반달연골 손상 검사하는 겁니다. 한쪽에 겨딘딩 했으면 가쪽 돌림력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되게 되고, 가쪽 겨딘딩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쳤을 때 손상이 당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다 작용하는 거랑 검사 방법은 다 반대로라고 했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상 빈도도 안쪽 겨딘딩가 더 많습니다. 한쪽 겨딘딩은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평가 존재 방법. 한쪽은 박구비 스트레스를 적용하고 가쪽 겨딘딩은 상구비 스트레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은 다 아시다시피 다 힘들어요. 4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대를 구성하는 거는 발목에 인대는 총 이렇게 3개가 가장 크게 알고 있는데, 손상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안목말 종아리인데서 70%의 손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손상을 당하니까 이상 보행이 나타나게 되고, 인대의 손상에 대해서는 다 1형, 2형, 3형 키워드만 꼽자면 약간의 신장과 한정성을 갖고 있게 되고, 2형에 대해서는 부분적 파열을 통해서 부종과 압통, 3형에 대해서는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니까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발목뿐만 아니라 인체에 대한 모든 인대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간단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방법으로는 앞사락 검사랑 뒷사락 검사, 인발적으로 해봐죠. 잠깐 혼동되기 쉽게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앞에 겨딘대랑 이렇게 좀 겨딘대랑 앞 십자인대랑 뒤 십자인대랑 혼동해서 내기 쉬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 검사에서는 톰슨의 쥐어짜기 검사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답도 가장 많이 되고, 두 번째는 카커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손상이 당하게 되면 끊어지니까 이 부위가 삼각형처럼 꺼지게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손상이 당하게 되면 톰슨의 쥐어짜기 검사, 신경전 부위로 S1에 해당되는 부위죠. S1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부 조직 총 정리된 게 14개 정도 되는데, 14개에서 해당되는 게 초기에는 다 레스트, 편안히 쉬게 해주고, 물리적 인자 치료는
부종과 염증, 통증 감소를 위해서는 냉치료를 적용한다. 그 부위의 연골 신장을 위해서 울트라사운드랑 핫팩, 펜스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가벼운 신장을 한다. 그 다음에 48에서 72시간 동안 통증 없는 범위에서 가동수. 이상급의 관절 가동수. 앞에 1급이랑 2급에 대해서는 통증의 감소를 목적을 갖고 있고 2급에서 3급까지는 관절 가동수 회복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운동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운동은 능동 보조 운동에서 능동 운동, 저항 운동 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치료는 항상 통증 없는 범위에서 ROM. 골절로 넘어갈게요. 골절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험에 한 번도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고 무슨 골절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꼽자면 생목골절, 그 다음에 분쇄골절과 단순골절 이렇게 둘이 구분해 주시고요. 간입골절이랑 압박골절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목골절은 나뭇가지 알죠? 조그마한 나뭇가지 그 부러지면 완전히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는 붙어 있고 이렇게 따구 같은 것만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쇄골절은 2가지 이상의 골절선을 가지고 3개 이상 골절이 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단순골절은 3개 미만의 골절편만 갖게 되겠고,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이렇게 뼈가 있으면 위에서 자극을 통해서 이 뼈가 이렇게 압박을 통해서 여기 부서지는 거고, 간입골절은 뼈가 불라지게 되면 이 뼈 사이로 들어가는 걸 간입골절이라고 합니다. 약간 의미가 좀 비슷하니까 이렇게 2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유 과정. 이거 2회 모의고사인가? 답이었죠. 그때 이거 건우 학생이 되게 설명 잘해줘가지고 저도 이거 정리해서 넣었고요. 위압인데 위압에서는 저는 불위압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갈게요. 포괄부 6가지 꼭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하루 교수님께서도 이 부위는 되게 많이 자주 나온다고 하니까 별표 3개 저희 반에서 쳐주셨어요. 정강뼈 아래에 3분의 1 지점 골절, 원쪽 목뼈, 옆다리뼈 목, 그 다음에 상완골 전남부, 그 다음에 몸쪽 좌뼈, 손대뼈,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말레핀 거. 손가락이 보통 보게 되면 이건 또 베이스볼 골절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야구공을 맞게 되면 손번에 끝단이 떨어지게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백종원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백종원 변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동생님 설명 가능한가요? 백종원 변형? 설명 가능한가요? 다들 이 그림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가락 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프록시말 부위, 근위부에 대해서는 하이퍼 익스텐션이 되어 있고 디스탈 부위는 플렉션이 되게 됩니다. 이거랑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단추 구멍 변형이라고 해서 작용이 반대로 되겠죠. DIP가 익스텐션, 하이퍼 익스텐션이 되겠고 근위부가 플렉션이 되겠죠. 이것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폭서 골절, 파이터라고 하죠. 보통 학생들 호기심에 유리창 많이 깨보셨을 것 같은 시대의 학생 맞죠? 주먹으로 유리 강타하면 사고 지역이 많이 손상당하게 됩니다. 키워드는 해부학적 정복이 안 되기 때문에 척추 고형성 부목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2학기 때 보조기 배우겠지만 이거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부학적 정복이 안 됩니다. 배내골절. 보기에서도 되게 많이 봤죠. 손가락을 펼쳐보게 되면 칼키 부위, 이 부위가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긴 엄지 벌림근과 엄지부분근이 당겨서 팔구와 동반된 골절이라고 합니다.
폴레스 골절.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는 아줌마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도 보면 중년기 이후에 여성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변형으로서 포크형 변형. 주부님들이 되게 식기를 많이 만지니까 포크 변형이 온다고 해서 폴레스 골절은 아줌마 골절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스위스 골절은 군인 골절이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에게 호발하고 젊은 남자들 군인 가서 삽질 많이 하죠. 그래서 정원석 변형이라고 같이 한 세트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군인 골절, 이거는 아줌마 골절 외워주시면 되고, 아까 손대뼈 골절, 아까 부정유압에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넘어졌을 경우에 골라지게 되고 여기가 거의 골라지게 되니까 부정유압 다 뼈가 안 붙습니다. 손대뼈 골절은 답이 된 적은 없지만 보기 자주 나왔어요. 여기에 일단 가부터 살까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골라지고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몬테지아 골절과 갈리아이티스 골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근위부 잔뼈 골절되고 노뼈머리가 탈구됐습니다. 이거 그림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림까지 찾아서 적어놨거든요. 근데 또 갈라지 골절은 역몬테지아 골절로 해서 이거 이번에 손상 기전이랑 여기 있는 이번이랑 반대가 되겠죠. 하지만 갈라지 골절에서 키워드는 필요가 있죠. 3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책이 없었는데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불판 허혈증이 보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동맥 혈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피부가 열대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좀 딱딱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5대 증상이 있다. 그 다음에 손을 보시면 사지 오비가 마비가 됐으니까 파키손 변형까지 나타나거든요. 이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절로 넘어가게 되면 털뚫 골절 좀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면 종아리뼈에서 발목 관절 위쪽 5에서 8cm가 하나 외워주시고 포트 골절은 즉 세모인대 파열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비피트랑 골절은 여기서 뼈가 강제적으로 솟아서 올라간다 가믹 골절이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편하게 외우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좀 당겨져서 잘 안 보이는데 뼈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가믹 골절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꿍치뼈 골절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갔고 스트레스 골절은 손상 부위 이거 2에서 4번째 아라우리뼈 몸통에서 균열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번 하나만 체크해주고 어떤 부위가 손상 당하는지 이거 꼭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 사회 시험 치면서 언급된 적은 없는데 이게 무슨 골절이랑 이게 이름이 달라붙어가지고 손상 기전이랑 그래서 제가 정해서 넣었는데 고리뼈는 C1이 되겠죠. C1의 골절은 제퍼슨 골절이라고 하면 바닥편 이게 약간 좀 채찍질 손상이랑 기전이 같죠. 바닥편에 대해서 거기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육이 다치는 건데 여기는 고리뼈가 골절됐다라는 키워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시킬 때 목 매달아서 많이 죽이죠. 이번 중세뼈 골절은 교생 골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여기서 죽을 때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게 아니라 식주가 부서져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용 골절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별표 3개 치고 넘어갈게요.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고정기간 동안은 레스트하고 고정기간 동안 여기서 좀 빠졌는데 근고정 운동 항상 이거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고정 운동 고정기간 동안 물리치료에서 근고정 운동 그러니까 이거 3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근고정 운동 그 다음에 고정기간 후 이제 이거 빼고 나서는 1, 2급에 대해서는 통증 조절하고 3, 4급은 RM 증진하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체중 부하 운동하고 팔은 비스트레스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었으니까 능도 운동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근력 확보도 해야 되고 지구력과 유형 운동 해야 됩니다.
절단 앰퓨테이션. 여기 보면 팔 다리가 되게 절단이 많았는데 팔에 대해서는 그냥 팔굽아래 절단, 팔굽 위 절단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주요 이름 달린 게 발목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목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표 2개 정도 치고 표 2개 치겠습니다. 어떤 부위를 잘랐는지, 어떤 이름인지 모두 다 이거 이름이랑 1번에 대해서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 이거 그림도 잘 보시고 근데 전대원 선생님이 절단이랑 이단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1회 모의고사인가 2회 모의고사에서 그게 답이었죠. 원치용으로 절단한다 다리는. 절단에서 가장 좋은 자세는 프론 자세라고 합니다. 슈파인 자세로 눕게 되면 다리가 이제 엉덩허리근이 구축으로 인해서 그 굽힌근이 단축되기 때문에 프론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고, 운동은 편 운동을 해야 되고 벌림 운동과 모음 운동. 중지에서 어떤 근육을 강화해야 되냐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이 모의고사에서 정답이 됐죠. 선상성 엉덩관절 탈구, 엉덩관절의 굽힌근과 모음근이 단축되기도 했고, 이게 되게 되면 무슨 보행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항상 보기에 납니다. 강예진 학생? 네. 무슨 보행인가요? 가위 보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1번 가위 보행. 항상 그 인대에서 묻는 문제가 옆다리뼈 머리 인대였죠. 보기였고 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절도태도 확정됐고, 보조기는 파블릭 보조기, 엉덩이는 파블릭 보조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을 또 더 찾아보니까 이런 캐스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흉내그 힙, 스피어 캐스트. 그 다음에 엉덩관절이 당연히 탈구되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탈구됐으니까 이 부분이 주름이 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벌림 운동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비대칭과 단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검사 방법 이거 별표 2개 칠게요. 이거 사회 모의고사 때 나왔죠. 발로우 검사는 탈구 유도 검사입니다. 넉다리뼈 머리를 안쪽으로 모으고 아래쪽으로 압박시키게 되면 넉다리뼈 머리가 바깥쪽으로 탈구되겠죠. 이거는 안쪽으로 모으고 안쪽으로 누르게 되면 넉다리뼈 머리가 들어가니까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 검사, 이거는 탈구 유도 검사. 사이 모의고사 때 답이었습니다. 델리스 갈라 지진. 바로 아래에 있는 그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칙이랑 헌칙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넉다리뼈가 빠졌으니까 여기서 길이 차이가 나겠죠. 다리가 빠지니까 틀에는 버그 사인이 나타나게 되고, 두쪽이 더 빠지면 꼬리거리도 나타나게 되고, 한쪽 다리가 빠져서 비대칭이 일어나니까 척추 옆부분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스톤 징후는 여기 이 그림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고요. 피스톤 운동이 뭔지 알죠? 차에 보시면 실린더 어떻게 움직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넉다리뼈 머리가 빠져가지고 위아래로 흔들면 피스톤 운동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피스톤 징후라고 합니다. 이게 사례이자 답이 되겠습니다. 팔이 어깨뼈가 빠지면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팔이 아파서 손을 이걸 지지하려고 하면 다 이 자세를 취하게 돼서 걷고,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 뭐 베개 같은 거 하나 더 떼고 이렇게 고정해 주잖아요. 이게 사례이자 답이 되겠습니다. 공정님
슬랙 병변이 일어나게 되면 특수검사 방법이 뭐가 있죠? 이것도 4번 시험 치면서 항상 복이 있었어요. 오브라인? 오브라인 다 해야 된다. 혹시 아시는 사람 있어요? 몰라. 신경해서 뭐라고? 몰라. 그냥 보기에서 슬랙 병변이 나왔다. 요르가손 검사, 스피드 검사. 보기 다 답입니다. 그냥 찍으세요. 스피드 검사, 요르가손 검사. 슬랙 병변이. 슬랙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해당되겠네요. 방가르트 병변까지. 보기에 관절 주머니, 그 다음에 뭐 관절하순, 관절 테두리가 빠졌다, 탈구됐다라고 하면 슬랙 병변이나 방가르트 병변입니다. 몸쪽 노자 관절 탈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비행기 많이 태워주셨죠. 양쪽에 손잡고 이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래팔은 얹히밀고 팔굽관절 편 상태에서 잡아당기니까 손상받는 부위는 머리띠입니다. 그래서 노뼈머리가 탈구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쉽게 바로 정복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팍팍한 상태에서 이렇게 딸깍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머리띠인데요. 손상 이게 정답입니다. 디피트랑 변형. 되게 이 말 자주 나오죠. 아까 디피트랑 발목에서 골절이 있었고 여기 변형이 있었고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손가락에 사오지가 굽어지게 되면 무슨 변형이 일어나죠? 여기 갈치손 변형까지 집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형 옆다리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정상적인 운동관절 각도가 125도인데 여기서 이하가 되면 폭사 발하가 되겠고 이게 폭사 발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구비 엉덩관절이 되게 되면 다 모상작용을 해서 아래 부위는 다 반대로 작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안구비 엉덩관절이 되니까 무릎에서는 X자가 발구수가 되겠고 발목 관절에는 평발이 되겠습니다. 평발로 보면 이게 안쪽 세우라알이 무너지게 되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곽구비 엉덩관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곽구비 엉덩관절이잖아요. 다 반대로 작용되게 되니까 여기는 안구비가 일어나게 되겠고 여기는 클럽풋처럼 발이 가쪽으로 지지하니까 안쪽 세우라 그러니까 클럽 뭔지 알죠? 골프채 보면 휜 버튼머리 그 부위처럼 되고 인체랑 다 반대작.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인상운동학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위인데 이게 경사각이라고 하죠. 엔트로 버전, 레트로 버전. 정상각도는 15도가 되겠습니다. 5도라고 해서 안쪽 안짱거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반대로 모상작용에 의해서 다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5도가 되게 되면 팔자거림이 나타나게 되고 15도 이상이 되게 되면 현장거림이 나타납니다. 반대작용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골격기에 대해서 큐각이 정상 큐각은 13도에서 15도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MMT 책에 보면 15도에서 18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보기에 대해서 이거 2개가 나오면 놀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거 2개 다 그래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각도도 한 번 더 외워주시고요. 이게 정상 각도입니다. 170에서 175도. 각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큐각 각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천성 한쪽 돌림발은 클럽풋이라고 하며 보조기라는 DB구 여기서 나오죠. 전미원 선생님이 DB구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게요. DB구
이거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것도 약간 혹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평발이 일어나면 평발이 안쪽 세로발이라든지 아치,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근데 강직성이랑 유연성이랑 차이가 엄지발가락 올린 시 아치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강직성은 아치가 나타나게 되고 유연성은 이렇게 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엄지발가락 올린 시 아치가 나타나는 유무에 따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피스성. 아치 검사하는 거다. 그 다음에 발꿈치성. 이게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피스성 요게 되겠습니다. 사경.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출제되었습니다. 머리 방향은 한측이 되고 여기 턱 방향은 건측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기에 보면 약간 신장된 거에 대해서는 근력 강화 운동이 보기에도 있었는데 정답은 다 짧아진 근육에 대해서 신장 운동 이게 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력 강화 운동을 찍지 말고 신장 운동 한측에 대해서 신장 운동이 정답이니까 신장 운동 꼭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죠. 초기 6비근의 신장 운동 한측에 대해서입니다. 척추 측만증이라고 제가 넘어가 같은데 흑발성 척추 여부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여자 학생한테 진짜 잘 일어나는 병변이고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예. 불균형한 어깨 높이랑 골반 높이. 흑발성 척추 역부분증을 검사하는 또 다른 검사 방법을 예를 들자면 리서 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1단계부터 5단계 해가지고 여자 이거 골반 해가지고 여기 단단해지는 그런 그림 보셨나요? 있었어요. 골반에 성장판 있습니까? 이렇게 오는 거. 맞아요. 그 테두리가 단단해지고 단계별로. 그게 리서 사인입니다. 흑발상 측정은 리서 사인 답이니까 리서 사인 꼭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 검사는 또 하단 사인 3번 이거 별표치기예요. 항상 보기자 답이었습니다. 가시돌기는 옹목 방향으로 로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 여기가 볼록면이 되겠고 여기가 오목면이 되겠죠. 가시돌기는 항상 그쪽 방향으로 로테이션 되어 있다. 보기자 정답이었습니다. 3번. 옵스 각도는 이 부분은 가장 평행한 부위를 아펙스라고 하는데 아펙스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휜 쪽에 평행선을 그어서 이 각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매기는 건데 4번 디버프 표치기예요. 3번 이거 지워주시고 1번과 2번 20도 이하는 크랩스 운동과 카이로프랙틱을 적용해서 치료를 가능하고 그냥 물리적 인자인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20도 이하는. 근데 20에서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미러키 보조기랑 등 허리 엉치뼈 보조기를 착용해야 됩니다. 미러키 보조기 되게 많이 나왔죠. 미러키 보조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에서 40도 보조기 착용. 척추의 앞부분증은 그냥 골반의 인테리어 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척추의 뒷부분증은 골반의 뒷경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붙어있는 인대는 늘어나게 되겠고 여기 뒤에 붙는 인대들은 단축돼요. 이거 그냥 근육만 봐주시면 돼요. 짝히는 건 근육. 인테리어 틸트되게 되면 일리오소아스랑 웨이크 스파이너는 단축돼요. 뇌고등원이랑 큰볼기근이랑 옆다리 대가리는 심장. 이거는 반대죠.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청소년기 뒷부분증은 쇼의 일어난 병입니다.
그 다음에 둥근 어깨가 나타나고 등뼈의 둥근 각도가 증가하고 허리는 앞으로 뒤. 즉 이게 더 커브가 더 심해진다는 소리죠. 이것까지만 짚고 추간 단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L4가 되겠고 L5, S1. S1의 방사통은 새끼 발가락. 아까 아킬레스건의 그거 쥐어짜기 검사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리의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에 대해서 방사통이 나타나고 L4는 여기 안쪽, 종아리 안쪽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거 겨드랑이형이나 어깨형 아시는 분 있어요? 척추가 이렇게 자극받게 되면 약간 햄버거라고 했죠. 약간 찌푸린데서 뒷부분이 터지는 게 추간단 혈출이라고 하는데 겨드랑이형은 굽어진 쪽에 같은 쪽에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면 겨드랑이형입니다. 바깥쪽이 삐져난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통증 부위가 여기 안에 있죠. 신경통 안에. 그래서 이건 같은 쪽에 나타나는 게 겨드랑이형. 구부러진 쪽에 반대쪽에 방사통이 나타나는 게 어깨형입니다. 이거는 같은 쪽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또는 반대쪽이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분리법칙. 키워드는 여기 5번. 그 다음에 발생 순서 여기만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방분리증은 정리를 하다가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수정해서 다음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는 이 부위 짚고 넘어갈게요. 5번. 정상은 이렇고 병변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 짚고 넘어갈게요. 라고 쓰러짐이 발생한다. 팀성 척추. 당연히 퇴행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 되겠고 아침에 강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슴들 팔다리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부 스파인 알죠? 여기 대해서 이제 척추가 일자로 굳었으니까 굽힘과 편 모든 운동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1번이 SI 조인트 이거 찍고 그다음 3번 다른 명칭으로 반부 스파인 찍고 초기에 대해서 치엉덩 만져 이게 SI 조인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통증과 뻑뻑함이 나타난다. 그 다음 나중에 후기로 갈수록 여기 7번까지 찍을게요. 1번, 3번, 4번, 7번 반부 스파인에 대한 특징입니다. 아까 다리에 대해서 하지에 대해서는 짝침을 집었는데 혹시 그 상체에 대해서 짝힘을 모르시니까 제가 또 이 그림 따왔거든요. 이 그림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X자로 된 게 짝힘에 대한 요소입니다. 예로 들자면 이게 약간 거북목 자세나 둥근 어깨가 되겠죠. 촬영에서 볼 수 있는 경우 거북목이랑 둥근 어깨. 허리에서 특수 검사 방법은 SLR 검사랑 슬럼프 검사, 톤리 밴드 테스트. 얼마 전에 뭐 입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머리를 자세를 구겼는데 또 다른 발목 관절에서 해야 될 운동이라고 해서 1번 이거 2번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동 치료는 1번과 2번, 4번, 5번 짚고 넘어갈게요.
골조 웨이트는 책에는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보기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2번, 4번, 5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별표 5개 칠게요. 시험에 안 나왔던 적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자가 면역 질환 찍고 여자가 많이 걸리고 윤활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별명 아침에 감기 작은 관절에서 시작. 주요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찍으세요. 다 못 외우니까. 다 못 외우잖아요. 그냥 하나는 틀렸다 생각하고. 다음에 요거 하나 찍을게요. 미국 류마티스 협회에서 6점 이상이 류마티스 진단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중지에서 보면 하버드 요 완전 침수입니다. 부분 침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신부열 치료, 파라핀, 온스포, 저전이 레이저까지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중재 방법에서. 시험 최근에 답인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버드 요구 적용한다. 이거랑 자꾸 류마티스랑 비교하는 문제가 한 2문제 매 시험마다 2문제는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OA라고 하죠. 약자로 줄이면. 변형은 2개밖에 안 일어납니다. 헤베르덴과 보차드 결정. 나머지 뭐 백조목이나 단추구멍 제트형 변형은 류마티스에 해당되는 변형입니다. 또 보면 또 헤베르덴이랑 보차드 결정 이렇게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차드는 손의 중간 부위가 굵어진다. 헤베르덴은 손의 끝단이 굵어진다. 이것까지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총 정리가 다 된 거죠. 류마티스랑 오일만 구분해놓고 비교하는 문제. 매 시험마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통풍. 어떤 사람이 많이 걸리죠? 맥주 많이 먹는 사람. 맥주에 퓨리 많죠? 그 다음에 새우도 많고 오징어도 많고 퓨리 많이 먹는 사람이 자주 걸립니다.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장 잘 걸리는 부위는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손가락.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리. 골다공증 다 아시죠? 골다공증 이전에 골감소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체크하고 골다공증 다 아시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성 근위 영양증 같은 경우는 신경계에서도 다른 누군가가 정의해서 발표하겠지만 그냥 진행성 근위 영양증에서는 DCN형이랑 베커형은 상염색체라고 해서 남자는 어떤 성염색체를 갖고 있죠? XY죠. 여자는 다 Y염색체, 남성이랑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키워드는 여기 가오와 지문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DCN형이나 베커형은 다 20세 전후로 죽습니다. 그나마 좀 오래 살아있는 게 베커형이 되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사령에 대해서 뭐 물리치료 중재라고 하면 호흡근까지 물리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보기자 답이 되겠습니다. DCN은 단성, 열성, 유전이다. 성능자랑 되고 가오와 지문까지. 근데 이거 2가지 검사 방법은 진행성 근위 영양증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에서 어떤 검사가 어떤 근육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남았습니다. 옆다리 근막 긴장근입니다.
토마스 검사는 작용물로 3가지 검사하시는 거 알죠? 굽었을 때 반대쪽 다리가 뜨면 일리오수아스, 다리가 가쪽으로 돌린다, 옆다리 네갈렉은 이렇게 다 3가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메이온스 사인 아시는 분 있나요? 술 취한 친구 한번 하나 부추겨 봤습니까? 뒤에서 앉게 되면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쭉 빠지죠. 그게 메이온스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깨 이음뼈 근육이 약하겠다. 메이온스 술 취한 사람이라고 외워주시고. 파기도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냥 시험에 나왔던 거는 딱 4가지 유형밖에 없죠.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무정이요. 아탁시아. 뭐 있죠? 이게 경직형이죠. 또 2가지가 남아있는. 뭐라고요? 느린 비틀령에 통 묶어서 뭡니까? 아세톤이 같이 나와요. 그냥 비틀리명이라 적을게요. 그럼 잠깐 철자가 생각 안 나서 하나 더 있잖아요. 실제 여기 있는 이완형 플래시드 있죠. 이게 노말존입니다. 가상에서는 노말, 이게 톤이라고 할게요. 톤이 높죠. 그럼 톤이 현저히 낮은 거고. 플래시드 이완형에 대해서 물리치료 중재 방법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톤이 여기가 노말존이에요. 여기가 노말존. 근데 이완형은 톤이 한참 밑에 있죠. 혹시 실습 갔을 때 이완형들 못 봤나요? 못 봤습니까? 본 사람 있어요? 이완형 본 사람. 그냥 약간 죽은, 솔직히 이거 속된 말로 죽은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축 퍼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중재는 신경근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거 머스톤을 올려줘야 돼요. 여기는 이 사람은 가볍게 자극을 한다거나 뭐 루드를 통해서 뭐 빠르게 쓰다듬기나 경직을 올려주는 형이 되겠죠. 근데 노말존의 살짝 밑에 있는 아탁시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예요? 아시나요? 그냥 이건 똑같아요. 실조, 뭐 겨냥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게 좀 균형이 안 맞, 균형 없다. 이게 아탁시아가 되겠고요. 약간 노말존 톤보다 약간 밑에 있죠. 그래 좀 머슬 톤이 낮다라고 살짝 낮은 게 이게 아탁시아라고 체크하면 되겠고요. 현저하다면 이완형, 플래시드 타입, 스파스틱, 경직형 너무 강하. 쭉 뻗치고 있잖아요, 걔네들. 그래서 선생님들 보게 되면 뻗친 애들은 항상 자기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죠. 물리치료 중재 방법은 굽힘 자세를 통해서 굽힘을 활성화하는 게 스파스틱 타입입니다. 근데 비틀림형에 대해서는 톤이 복잡해요. 노말존도 있고, 노말존은 없죠. 그냥 톤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머슬 톤이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다라는 뭐 보기 유형의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되면 비틀림형, 아세토이드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 또 아까 허진 학생이 약간 뭐 느린 비틀. 여기서 키워드는 꼼지락형이 되겠습니다. 뭐 무도병, 춤추듯이 움직인다, 머슬톤이 왔다 갔다 한다. 여기에 대한 중재 방법은 프랭켈 엑서사이즈, 협응성을 강조한다, 자극한다.
이거는 굽힘 자세를 활성화 통해서 톤을 낮춘다. 그에 대해서 이거 세 개만 생각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남는 거는 이거 체크하면서 드림형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뇌성마비는 한 3문제 정도 나오니까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칠게요.